12월 23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한동안 끊겼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유행하고 하는데요. 어릴 때 참 춥고 배고프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떻게나 춥고 항상 배가 고팠는지 다들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면서 다들 그때만 되면 마음도 설레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 받기도 하고 또 카드가 오나 기다리기도 하고 또 그날 저녁이면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요. 지금은 참 그립습니다. 이제는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일도 없고 그럴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다들요. 자, 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축복이라 그러는데 참 땅에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첫 아이템은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은 탄핵 이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좋은 뜻에서 한 거고 측근이 실수를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탄핵까지 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수 없고 측근을 잘 다스리지 못한 죄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순실은 모든 걸 대통령이 했고 나는 개인적인 이해를 조금 봤을 뿐이지 내가 무슨 국정농단을 했냐.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얼핏 달라 보이지만은 사실상 통치행위로서 했던 일에 대해서 죄를 묻고 대통령직을 중단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최순실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우병우 장인이 고령 향후에 회장을 할 때 그 밑에서 부회장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병우 씨 장모나 처가하고는 각별한 관계가 있어 보이고요. 또 지금 새누리당의 이완영 의원도 이경재 변호사와 고령 향후회 등에서 어울리는 장면이 연출이 됐죠. 고령 7곡 성주, 지난번에 사드가 배치된 성주는 전부 한 지역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태블릿 PC를 이야기하면서 그거 진실이 이 사태를 뒤집을 거라고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북극의 타이타닉호가 얼음을 빙산을 들고 박았어. 침몰하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구조선이 곧 와서 침몰되기 전에 우리 모두를 구조할 거라는 것만큼이나 허황된 믿음을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조력자가 10여 명 이상이 있답니다. 독일 8천억을 포함해서 유럽 각국에 500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두고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독일 사정당국에 포착됐다라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계산을 하다 보면 중복 계산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보도가 정확하다고는 저도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수천억에서 수조까지의 천문학적인 돈이 최순실과 그 주변인 다른 인물들까지 연루되어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스위스, 리텐슈타인,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독일 등에 한마디로 조세 회피 지역이 유럽의 룩셈부르크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그럼 영국은 아니죠. 캐리브해에 있죠. 그 다음에 리텐슈타인 등이 조세 회피 지역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과거에는 스위스였지만 요즘 이런 나라로 옮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다수의 인물을 이렇게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검찰은 최순실 일당의 돈 세탁과 관련해서 범죄 조직 혐의를 적용시키고 있다. 즉 개인이 아닌 마피아 같은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집단적인 돈 세탁을 조직적으로 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정유라가 출산을 해서 창피하니까 독일을 옮겨서 말을 탈라는데 돈이 들어서 삼성의 어떤 청탁을 들어주고 삼성에서 수십억을 땡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엄청난 돈을 유럽으로 빼돌리고 또 집권하고 난 이후에 더 빼돌려서 이런 돈들을 이제 퇴임이 다가오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아지트를 옮기려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의심도 됩니다. 한국일보 보도 내용에는 특검팀과 법무부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독일 검찰과 경찰은 최씨 모녀를 비롯한 조력자들이 독일, 영국, 스위스, 리헨슈타인 등 4개국에 수조 원대, 최대 10조 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어제는 한국일보가 8천억이라 그러다가 오늘은 중복 계산일 수 있지만 최대 10조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10조 원이 최 씨가 보유한 단일 금액인지 페이퍼 컴퍼니끼리 서로 얽히고 설킨 지분관계에 따라서 중복 계산된 금액인지는 확인하지는 않았지만은 독일 당국은 이를 독일 범죄수사상 최고액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래서 최 씨 일당을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최 씨 모녀를 중요 범죄자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이 보낸 돈 한 35억 때문에 이렇게 독일 검찰이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내용이 이게 일부라는 거죠. 이 신문은 결국 최 씨 모녀에 대한 수사는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거고 특검팀은 관련 국가들과 개별적인 공조를 거치는 것이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판단 아래 EU 국가들과 공조가 잘 갖춰진 독일을 통해 협조를 받겠다. 이런 방침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유라에게 업무방해 등이 적용되어서 정유라가 지금 체포 영장이 떨어졌고 지명수배 조치가 되어 있고 여권이 취소되고 독일에 지금 정유라에 대해서 각종 자료를 넘겨주고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되었는데요. 왜 한국의 검찰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한 달 반쯤 전부터 정유라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리고 최 씨 일가가 독일에 아예 이주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유라를 빨리 붙들어 와야 최 씨 일가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의 뇌물죄가 확인될 수 있다. 그리고 최 씨 일가가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조사해보면 엄청난 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은 시간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핑계하에 독일 검찰이나 독일의 사법당국이 수차례 협조해 줄 수 있다고 한국 측에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독일과 공조를 회피해 왔다. 그래서 저는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왜 언론은 정유라 얼굴을 가려주고 그러면서도 정유라의 체포나 한국 검찰이 왜 독일 검찰과 공조를 요청하지 않는가, 내지는 정유라에 대해서 수사하는 부분을 왜 이토록 소극적인가에 대해서 언론이 왜 보도하지 않는가를 언론에 나가서 질타를 했습니다. 자신들도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은 하더만. 자, 여러분, 지금 이 사태의 실체가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한국에서 국정농단 했냐, 국가 기밀을 유출했냐, 인사에 개입을 했냐, 재벌들한테 재단에 돈을 땡겼냐,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차원의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앞으로 그 파장은 어떻게 번져가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어떤 관계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한밤에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앞으로 평창 올림픽하고 관계해서 평창 가는 길목인 곳에 복합생활체육시설 대상 부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미사리쯤이 어떠냐고 했답니다. 이것은 장관을 지냈던 서성환 장관이 실토를 한 부분인데요. 2013년 9월 밤에 동계올림픽도 하고 하니까 서울 근교에 평창 가는 길목에
복합생활체육시설을 만드는 게 좋겠다. 검토를 하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미사리는 최순실이 34억 5천만 원을 주고 2008년 7월에 땅을 사놨던 곳이고요. 실제로 국토부는 미사리 조정 경기장 주변에 10만 평방미터 정도를 이렇게 복합생활체육 대상지로 선정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순실이 소유하고 있던 그 땅 위에 있던 건물들부터 땅까지 해서 52억에 매각되어서 17억 5천만 원의 차익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복합체육시설 부지는 그 이후에 그냥 허지부지 없던 걸로 됐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한밤중에 최순실이 땅을 가지고 있는 미사리 근처를 복합체육시설 부지로 이렇게 조성을 갖다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국토부가 그렇게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최순실은 가지고 있던 안 팔리던 임대도 안 들어오던 땅과 건물을 17억 5천만 원이나 벌면서 수익률 50%가 넘죠. 이렇게 팔아버리고 몇 년 만에? 5년 만에 17억을 5천만 원을 벌면 대단한 솜씨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업은 없던 걸로 됐다. 자, 제가 하나 단적인 예를 오늘 난 걸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도대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무슨 이해관계냐라는 측면에서 의문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또한 독일에서 있었다는 이런 수조원, 8천억에서 뭐 수조원에 이른다는 이런 이 최순실의 은닉된 비자금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지금 삼성의 수십억 문제를 넘어서서 상당히 깊숙하게 돈 세탁과 관련되는 부분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것은 저도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돈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독일 사람들은 매우 신중해서요.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입에 올리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박 대통령만 최순실이 뭘 했는지 모르고 저렇게 갇혀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무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고난 돈까지 포함한 운명 공동체 아니냐. 이 부분에서 박 대통령이 뭐라 해명할 지금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아예 둘 다 부인하는 쪽으로 가버리면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희망을 걸어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두 사람이 지금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면 그 두 사람은 이렇게도 당하나 저렇게도 당하나 그냥 끝까지 맞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인 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해서 버티고 넘어간다 칩시다마는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벗어날 수 없다. 이 두 사람은 지금 긴밀하게 서로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자, 나중에 큰 덩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검찰이 왜 그렇게 독일과의 공조를 안 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이제서 좀 풀립니다. 최순실이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잡아뗄 수는 있지만 정유라는 나이도 어리고 어설픕니다. 근데 유럽의 많은 페이퍼 컴퍼니에 빼돌리는 돈들은 최순실 아니면 정유라 두 사람만이 찾게 돼 있을 겁니다. 남한테 못 믿으니까 못 맡길 겁니다. 그렇다면 정유라까지 잡아와서 족치면 정유라는 그 수준으로 나이나 경험으로 봐서 금방 불 가능성이 높고 또 독일 검찰이 확보해낸 자금 세탁이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자료를 갖다 붙이게 되면 금방 이 최순실 일당의 지금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하는 부분이 쉬워질 것인데
최순실이 지금 국내에서 독일로 빼돌리는 돈이 한두 개겠습니까? 비단 삼성하고만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봅니다. 권력이 한참 좋을 때 많이 받았지, 권력이 꺼져갈 때 재단 만드는 건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 입증할 수 있는 독일 검찰과의 공조, 그리고 범죄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정유라에 대한 압박을 왜 검찰이 회피해 왔는가? 그러면서 언론들은 정유라를 체포하고 있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말도 별로 하지 않았고 얼굴을 가려주기에 급급했습니다. 자, 이제 왜 그간에 검찰이 독일 검찰과 공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풀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 뚜껑을 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